인천시 정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새해 들어 달라지는 내용,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인천 시내버스 노선의 대규모 개편입니다. 지난해 말 12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뜻입니까? 지난 연말이죠. 12월 31일 날에 인천시의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게 2016년도 7월 달 개편 이후에 4년 반 만에 이제 전면적인 버스 개편이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거든요. 노선 개편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선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혼란, 그리고 변경 버스론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민원도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12월 30일 날 당일 하루에만 콜센터에 노선 관련 민원이 80여 통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첫날 불편은 상당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전체 197개 노선에서 205개 노선으로 일부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장거리 노선을 단축을 하게 되고요, 직선화 그리고 굴곡 노선을 개선을 하면서 이제 배차 시간, 운영 시간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다소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야 야간 운행도 어느 정도 늘렸다고 지금 합니다. 시행 초기라서 아직은 혼란스럽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그 방향성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서 위기 상황이라든지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노선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도 요금제도 인천시 많은 부분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수돗물 분야는 인천시에서는 아픈 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돗물 붉은 물 적수 사태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이런 좋지 않은 곤혹스러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요금 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누진제를 폐지를 하고요. 이제 사용량에다가 470을 곱하면 손쉽게 수도 요금이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히 물을 많이 쓰는 가구죠. 다자녀라든지 대가족 가족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 하수도 요금은 인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3년간 연평균 10%씩 인상이 되게 됩니다. 시가 가계 부담을 이유로 해서 2016년부터 쭉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은 매년 147억 원에 이르는 이 적자가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약 한 3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더 행복한 인천 시민을 위한 20대 시민 행복 정책을 발표했는데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과 여성을 위한 정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인천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7개 분야 85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군구 주민센터에 이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체 85개 중에서 20여 건이 여성, 아동, 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7개 분야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 개발 분야는 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요. 그에 맡긴 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천형 여성 친화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원하거나 또 그동안 2, 3학년에 지원했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늘리면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아동,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어르신을 위한 정책으로는 예전부터 쭉 해왔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쭉 추진하게 되고요. 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 사례와 좀 비슷하다. 1인 가구 독거 노인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인천시나 뭐 경기도 같이 다 마련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정책으로는 이제 복지 플랫폼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장애인 콜택시 장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 복지 편의를 향상시킬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반지하 거주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환풍기 설치를 하는 뭐 작지만 효과적일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눈에 띈다 볼 수가 있고요. 푸드마켓, 물품 배달 서비스라든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례 보증 등의 사업들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지만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시민과 도민들의 삶이 이 같은 정책을 발판으로 좀 더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